서울시는 청년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도 노력하는 청년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모집 당시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참여자 모집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3월 1차 모집에서는 1만 5천 명을 뽑는데 3만 1,000명이 지원했습니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 청년입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휴학 중이지 않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참여기간 진로준비계획을 자유롭게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활동 내역은 매달 자기활동 기록서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년수당에 대해 일각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일자리 만들 생각 먼저 해라. 집이 살만해서 놀고 먹는 백수 청년들은 수당을 받고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열심히 일하는 청년은 못 받는 정책이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사기 저하를 시킨다. 세금이 남아도냐. 서울 청년만 청년이냐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참여 신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39.8%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한 것은 6주 만입니다.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높아진 57.4%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최근 한 달여간 이어온 지지율 상승 흐름이 숨고르기를 보였다며 지지율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간 상승세를 이끈 외교, 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발굴해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애플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2023에서 iOS 17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iOS 17에서는 직관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에어드랍을 통한 정보 공유가 더 간편해지고 애플 인공지능 비서 시리의 호출도 간단해지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 모습입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인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iOS 17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능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아이폰을 더 개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기기로 만들었다. 사용자가 아주 마음에 들어할 만한 업데이트로 가득하고 에어드랍 역시 새로운 공유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자동 수정 기능도 더욱 향상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화 앱 업그레이드에서는 사용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인 맞춤형 연락처 포스터 등이 적용되고 사용자는 전화를 걸 때 상대방에게 보이는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모티콘을 아름답게 조합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타이포그래피 및 서체 색상도 선택할 수 있고 연락처 포스터는 서드파티 통화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는 음성 메시지와 영상 메시지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겨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하고 페이스타임 통화에서 하트, 풍선, 불꽃놀이, 레이저빔, 비 등의 반응을 이용해 더욱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효과는 간단한 제스처만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서드파티 영상 통화 앱도 가능합니다. 또한 애플 TV 4K에도 페이스타임이 적용됩니다. 애플 TV에서 바로 영상 통화를 시작할 수 있고 아이폰에서 통화를 시작한 다음 애플 TV로 전환해 TV로 친구나 가족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iOS 17의 개발자 베타 버전은 6일부터, 일반 베타 버전은 다음 달부터 제공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은 오는 9월 이후 아이폰 XS부터 일괄 업데이트됩니다. 아이폰 8은 앞으로 운영체제 업데이트에서 제외됩니다. 한강뷰 공공분양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오는 1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8억 7천만 원대로 확정되었는데 근처 레미안 트윈파크 같은 경우 평형 가격대가 11억 후반대에서 13억 원대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4억 원 정도 저렴합니다. 특히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땅인 동작구 수방사 거기다 한강뷰 공공분양은 흔치 않아서 청약 실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양은 정부와 시세 차익을 나누거나 지분을 공유하는 형식과 달리 일반형으로 공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에서 공급이 되며 정부와 시세 차익이나 지분을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 공급은 공급 물량의 30%가 나오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당연히 공공분양이 되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하고 일반 공급의 80%는 순차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동작구 수방사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노량진역, 노들역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은 물론 강변북로,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를 전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또한 한강뷰 도심 속 녹지와 맞닿은 자리에서 누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대형 상업시설 및 종합병원 등이 위치한 여의도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6월 9일이며 19일에서 20일에는 특별 공급, 21일에서 22일에는 일반 공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입니다. 입주는 본 청약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지며 청약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대기오염에 강타당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등 남동부 400여 곳 자연 산불로 인한 연기가 남동풍 바람을 타고 내려와 미 북동부를 뒤덮은 가운데 그중 뉴욕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캐나다발 연기에 뒤덮인 뉴욕시 하늘은 7일 공기질 지수가 8배 더 치솟아 391을 기록했고 캐나다 국경 인근 뉴욕주 시러큐스는 400을 넘었습니다. 공기질 지수가 300을 넘으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공기질 지수가 100만 넘어도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가 통상 170에서 200 정도 수준입니다. 7일 뉴욕 공기는 공기질 지수가 300 초중반대로 세계 최악이라는 두바이나 인도 뉴델리보다도 나빠졌습니다. 7일 뉴욕에선 야외에선 바로 옆 동네에서 산불이 났거나 흡연실에 들어가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선 야외 활동이 정지됐지만 교내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급히 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외출 자제령을 내리면서 맨해튼 센트럴파크나 허드슨 강변의 조깅족들과 자전거족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날 출근 등 외출할 일이 있는 이들이 모두 자가용을 끌고 나온 데다 가시거리가 수백 미터로 짧아져 교통사고가 속출하며 뉴욕 일대 곳곳에서 종일 극심한 교통체증도 빚어졌습니다. 뉴욕 시내 라가디아 공항과 뉴저지 뉴여크 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일시 중단되고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항공편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 도서관 등 관공서들도 이날 오후 3시쯤 서둘러 문을 닫았고 동물원도 문을 닫고 동물들을 실내로 대피시켰습니다. 브로드웨이 일부 공연은 배우들이 출근을 못해 취소됐고 뉴욕 양키즈 야구 경기도 무기 연기됐습니다. 이달 말 선거를 치르는 뉴욕시의회 각 정당별 선거운동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건설 사업관리기업 한미글로벌이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제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를 출산한 직원은 즉시 특진시켜주는 파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승진 연한이나 고가 등 별다른 조건 없이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셋째를 출산하게 되면 하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진뿐만 아니라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를 주고 추가적으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휴직 전과 동일한 월급을 보존해주고 또 2명 이상 출산한 직원에게는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주며 휴직 중에도 진급심사를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에는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자녀 양육기에는 일과 가정,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유연근무 제도도 도입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최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일주일간 유급휴가 또는 4주 동안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시 주택구입 자금대출 지원을 해주며, 결혼을 앞둔 직원은 기존 무이자 5천만 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천만 원 사내대출을 받아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 주택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기존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국적 기준을 상회하는 육아휴직, 난임치료 및 시술 실비 등 출산 장려에 매우 적극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박정욱 한미글로벌 임사팀장은 향후 10년 내 사내 출산율 2명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보완하여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 경영에 모범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